자, 반갑습니다. 강북중학교 학생 여러분, 한건희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과학의 10차시고요. 2단원 전기와 자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기와 자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배울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시키겠습니다. 자, 반번호 이름 써주고요. 자, 가까이 하면은 생기는 전기, 이것이 바로 정전기 유도죠.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2단원에서 중단원이 3개 있거든요. 그 중에 일단 그 첫 번째 중단원 전기 발생에서 정전기 유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정전기 유도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으면은 암기해서 외우기에는 조금 이해력이 필요한 부분이니 설명을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물체 양쪽에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이것이 정확하게 정전기 유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는 선생님은 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정전기 유도인가 아닌가, 이 유도와 아닌 것을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은 이 정의를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요 정의에 부합을 하면 정전기 유도가 맞는 거고, 아니면은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정전기 유도가 아닌 거예요. 자,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 자, 대전체와 가까운 쪽, 먼 쪽이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되는데요. 일단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한쪽이 일단 기본적으로 대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전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전체를 준비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마찰 전기를 배웠기 때문에 마찰로서 대전체를 쉽게 준비를 하죠. 자, 그리고 한쪽은 얘는 전기적 중성입니다. 즉 대전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대전체가 아닌 물체를 마치 대전체인 것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전기력이 발생하려면은 하기 위한 조건, 이것은 두 물체가 필요하고요. 두 물체 모두 전하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같은 전하면은 청력이고요. 다른 전하끼리는 얘는 인력이죠. 그런데 정전기 유도는 전기력이 발생을 해요. 정전기 유도는 전기력이 발생을 하는데, 얘가 한쪽 애가 전기적 중성이란 말이죠. 근데 왜 전기력이 발생을 하냐? 여기서 먼저 의문점을 가져야지 이번 단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대전체 가까이 됐으니까 전기력 발생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가 신기한 거예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분명히 왜 전기력이 발생을 했을까? 그래서 유도라고 했잖아요. 유도. 마치 이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체를 대전체인 것처럼 전기적 성질을 유도시켰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라는 거예요. 정전기 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냥 일반적으로 정지에 있는 전기가 아니라 정지에 있는 전기를 유도했구나, 요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이에요. 왜 금속이냐면은 금속이 이제 전자가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극명하게 보입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전하를 가까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전하를 가까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원자핵은 이동하나 이동하지 않나? 이동하지 않죠.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원자핵을 이동한다는 것은 이 금속 자체를 이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하는 것은 전자는 이동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대전체가 있기 때문에 청력에 의해서, 전기적 청력에 의해서 멀어져야 되죠. 샥 반대쪽으로 도망갔어요. 얘네들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물체 반대쪽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겠죠? 너무 글씨를 못 씁니다.
마이너스 전하. 그러면은 여기에는 특별히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던 원자 핵이 다른 짓을 한 게 아니고, 근데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근데 마이너스가 자동적으로 빠진 거예요. 자, 마이너스가 빠졌다. 빼기를 빼면은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전하.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전기력의 크기는 크기는 거리와 반비례하거든요.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와 반비례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고요. 이쪽은 플러스 전하인데 이동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전하의 양과 플러스 전하의 양은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원래 중성이잖아요. 전하가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플러스 전하가 훨씬 가깝잖아요. 그럼 전기력이 극대화됩니다. 자, 마이너스 전하량도 플러스 전하량도 똑같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기력은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겨오는 거예요. 당겨온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니까 전자가 휘르륵 이동을 했네. 전자가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대전체 쪽으로. 자, 그러면은 대전체랑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반대쪽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지든 플러스 대전체를 가지든 중요한 거는 둘 다 당겨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마이너스 전하가 가깝고요. 플러스 전하가 멉니다. 마이너스 전하가 가깝고 플러스 전하가 멀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이 훨씬 클 수밖에 없죠. 왜냐?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하를 가진 대전체를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정전기 유도는 반드시 인력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전기 유도는 인력만을 발생시킨다. 요것이 핵심입니다. 헷갈리기 쉬워요. 왜냐? 마이너스 대전체 때 당겨졌으니까 플러스 뭔가 반대니까 방향도 반대? 얘 멀어지지 않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즉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정전기 유도는 인력만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잘 이해 안 간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곰곰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설명을 한번 해봄으로써 스스로를 테스트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빈칸 쓸 수 있겠죠? 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일 할게요.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되고요. 그 이유는 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실험과 그 현상들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음박구는 얘는 그냥 금속이에요. 금속의 말 안에는 전자가 자유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대전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얘는 대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전체가 아닙니다. 자, 이때 이제 마이너스 전기를 띤 빨대를 가까이 댔어요. 그러면 이제 음박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념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이겁니다. 자, 원래 빨대를 가까이 하기 전에는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총량이 같아서 중성이고요. 마구잡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봐서든 가까이서 봐서든 그냥 중성이죠. 근데 빨대를 가까이 하면은 이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플러스가 요 정도 있죠. 플러스는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 이걸 선생님 수행평가로 내가지고 그림 그리겠는데 만약에 플러스가 막 당겨졌다.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인력에 의해서 당겨져서 여기 막 모여있다. 이러면은 틀린 겁니다. 플러스는 이렇게 이동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는 반대쪽으로 좀 극단적으로 쓸게요.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이 전기력 성질이 다르겠죠?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성질을 띌 테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인력이 발생한다. 인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 마찰 전기 현상이랑 정전기 유도 현상은 여러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정전기 유도 현상 첫 번째. 자, 대전체를 흐르는 물줄기에 가까이 대니 물줄기가 휘었다. 근데 항상 당겨지는 방향이죠. 당겨지는 방향. 인력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물줄기는 여러분 정전기 유도는 이렇게 금속에서 잘 나타나지만 절연체에서도 충분히 보인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물이 되겠죠. 그래서 물은 금속이 아니지만 이게 흰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분자 내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꺾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선생님이 절연체에서 이 내부까지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궁금한 학생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유전분극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까지는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문제 내지는 않지만 현상 정도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그렇죠. 금속 캔. 대전체를 쓰러진 캔에 가까이 대니 캔이 굴러온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캔은 금속이니까 이 현상은 충분히 우리가 배웠던 이런 걸로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 쉽지 않은 개념인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꼭 설명을 해보면서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정전기 유도를 활용한 검전기라고 하는 도구를 한번 알아볼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정전기 유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절대 원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는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안녕.